안녕하세요. 위젤라TV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조선왕조 1억궁 저럭궁으로 모였습니다. 저는 더덕이고요. 기필이고요. 꽁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살아계셨던 거죠? 비싸게 안 보여줘. 추워서. 그렇구나. 월동하고 오셨군요. 네, 이제 따뜻해져가지고 혹시 그러네. 곰? 이제 움직여야 돼요. 네, 좋습니다. 진짜 움직여야 되더라고요. 네. 집에 하루 종일 저도 잘 누워있는데 아까 틈만 나면 쉰다며요. 누워있는데 조금 움직였더니 한 500g씩 빠지고 좋더라고요. 네. 네. 오늘은 어디로 가보나요? 지난 시간에 좀 한참 되긴 했지만 네. 정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아들 순조 할 차례입니다. 이제 순종 말고. 23대 임금. 이제 그 조선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거네요. 네, 그 조선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17권이에요. 순조는. 네네. 순조. 이름이 왠지 왜 듣기만 해도 슬프지? 슬픈 왕이에요? 순종 때문에 더 슬프고요. 아, 그래요? 순조 슬프다? 슬프진 않아요? 좀 애매하네. 네. 다행이다. 보검이 네. 아빠. 알겠습니다. 보검이 아빠? 박보검이 출연했던 구름이 그린 달빛의 박보검의 역이 순조의 아들 역할이죠. 그분은 네. 왕이 안 되나요? 효명세자. 돌아가십니다. 아, 그렇구나. 스포. 네. 뭘 스포요? 다 끝난 지가 언젠데. 끝난 지가 언젠데. 네. 그 드라마상에서는 박보검이 죽지는 않아요. 거기까지 가면은 아마 팬들의 여러와 같은 지탄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조가 그 학업에 되게 열중하고 조정에 되게 관심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후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 와중에 후궁 의빈성 씨 사이에서 문효세자를 낳았는데 5세 때 요절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큰아들은 세상을 떠났고요. 그 이후로 수빈박 씨 사이에서 순조를 낳았어요. 예, 순조는 이제 왕세자로 책봉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정조가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급격하게 나빠져서 왕세자 책봉된 지 4개월 만에 왕위를 등극을 해요. 예, 그때 나이가 11살이에요. 세상. 와, 너무 무섭다. 근데 세자 책봉은 늦게 되면 늦게 될수록 좋아. 빨리 되면 스트레스 기간만 길어지는 거라서. 그건 맞아. 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그렇게 느지막이 세자 책봉을 했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정조도 본처,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 중전을 통해서 생산한 아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거 보면은 11살에 세자 책봉이 된 거면은 늦은 거죠. 원래 한 8살 정도 그렇죠. 예, 했었으니까. 아, 그렇구나. 조기 교육을 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너무 조기 교육하다 돌아가신 분이 사도 뭐 이런 분이 계시죠. 네. 진짜 그 극한 직업. 세자의 역할을 위해서 교육받는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 것 같아. 뭐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스카이 네. 가는 것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라고 해야 되는구나 요즘은. 나는 진짜 전생에는 무술이었을 것 같아요. 왜요? 아주 그냥 속편하게 그릇이나 따고. 그랬을까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서 수렴청정을 하게 돼요. 이때 제일 큰 어른인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순왕후는 영조의 계비거든요. 그때 영조가 60대 때 네. 15살의 맞아. 나이로 들어온 그 처예요. 예, 왕비이고요. 이 왕비는 영조 때 홍봉환의 세력으로 인해서 자기의 집안 세력을 펴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정조 때도 자기 오라비인 그 김기주 또 유배당하고 그리고 그때 자신의 그 가문이 조금 몰락이 됐었어요. 힘을 못 써서 그렇게 조용히 살다가 이제 수렴청정을 했으니 네. 이제 그 억압했던 복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벽파. 벽파는 사도세자를 추승에 대해서 반대했던 세력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조 시대 때도 아마 배제된 경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순왕후와 이제 손을 맞잡고 벽파와 함께 조정을 꾸렸죠. 정조가 했던 걸 뒤집으려고 했던 네네. 그런 상황이죠. 이 재미있는 거는 며느리라고 할 수 있는 해경궁 홍씨도 살아 있었고. 예, 10살이 많은. 그러니까 이게 서열상으로는 정순왕후가 윈지 몰라도 나이로는 해경궁 홍씨가 사실은 수렴청정을 해야 되지만 이 집안 순서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영조의 노망이 계속해서 피곤하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그러네. 네. 해경궁 홍씨도 정순왕후한테 거의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다 위더른 공경 다 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안 하면 큰일 나지. 그 시대에. 그리고 이때는 정순왕후가 벽파 대표 인물인 심한지를 영의정으로 이제 꽂았어요. 그래서 그 주변 조정 인물들도 다 벽파 위주로 등용을 시키고 네네. 그 사도세자를 추승에 찬성했던 시파들은 밀려나고 그렇게 조정 세력들이 변했죠. 네. 그래도 죽이진 않은 것 같아요. 사화 형태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물러나게. 네. 인사 이동. 네네. 그러면서 정조가 했던 정책들을 이제 반대로 다시 원복시키기 시작해요. 그런 일례로는 규장과 권한을 축소를 시키고요. 그리고 왕의 호위무사 장유영이라는 걸 폐지를 시켜요. 그 왕권이 약화되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다시 원복시키는 것들이 왕권 약화로 결국은 돌아가고요. 그러면서 자기와 이제 벽파의 세력들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게 자기 세력들을 이제 심어가고 있는 와중에 신유박해라는 게 일어나요. 신유박해는 그 당시에 서학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거는 정조 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고 서학이라는 건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이라고 해서 그 조정에서 물러난 세력들이 천주교를 믿기 시작을 하면서 특히 남인. 예, 조정에서는 그게 너무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 세력들이 형성이 되니까. 그렇죠. 예. 뭉치는 건 다 싫어해. 그렇죠. 위협으로 느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천주교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를 거부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조정에서도 그 이유만으로도 탄압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기의 유교 사상과 너무 반대되는 사상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정순왕후와 벽파들은 이거를 이용해서 시파 반대파들, 벽파 아닌 그 반대파들을 몰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공산주의자로 몰아가지고 하는 메카시즘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 그 책 만화책에서는 시파가 천주교를 믿는다고? 그래, 천주교 탄압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서학의 탄압이지만 안으로 봤을 때는 조정적으로 자기 붕당 세력을 위한 탄압이었던 거죠. 몰아가기, 네. 프레임 덮어 씌우기. 그렇지. 네, 네. 늘 하는 거죠. 네. 정치권에서 늘 있는. 요즘만 있는 게 아니구나. 늘 있었습니다. 그 박해가 주도한 사람들도 본인들의 이제 주도하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요.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면서 그 중에 천주교 신부도 사사되고 그리고 예전에 정조와 정순왕후가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이복 동생 만났던 이인 있잖아요. 네네네. 이인 은원군도 며느리랑 부인이 천주교를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사사되고 그러니까는 정순왕후가 보기 싫은 사람들이 다 사사된 거예요. 이야, 어떻게 다 그쪽으로 가 있었냐. 네. 그리고 이인도 사사되고 또 홍씨의 가문이 홍낙임도 이제 가시였는데 이참에 사사되고 그러면서 해경궁 홍씨 세력과 정순왕후가 싫어하는 남은 왕 세력들도 다 이참에 다 사사돼요. 세상에.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 탄압, 실제로는 정치 탄압. 네네. 똑같죠 뭐. 이데올로기가 그렇게 쓰이는 거죠. 그러게. 그렇게 되면서 정순왕후는 3년 동안 자기 세력을 이제 강화시키고 자기의 가문을 다시 세우고 그 위주로 거의 정치 활동을 했고요. 3년 만에
친정이 시작돼요. 그래도 빨리 넘겼다. 저는 되게 오래 갈 줄 알았거든요. 어리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3년만 하고 물러나셨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어려서 이미 세팅해 놓은 대로 잘 갈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정순왕후는 정치 감각은 거의 빵점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뭔가 다시 뒤집었나요? 뒤집지 못해요. 순조가 그런 순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었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네. 있나? 네. 근데 순조가 왕비를 맞이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정조가 이미 이렇게 찜해둔 처자가 있었던 거예요. 정순왕후는 그 세력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왜냐면 자기 사람으로 맞아요. 순조의 왕비를 넣고 싶었던 건데 그런데 정조가 이미 그 죽기 전에 이 사람을 이제 뽑아놨고 왕비를 며느리로. 뽑아놨고 면을 뽑아놨고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며느리 결혼이 점점 늦어진 상황이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며느리가 이제 뽑혀진 상태니까 이거를 번복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도 정치를 하려다 보니 어쨌건 명분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킨다. 정조가 찜해놨던 며느리를 결혼을 시켜요. 그분이 순원왕후예요. 순원왕후는 김조순의 딸이거든요. 그 김조순은 예전부터 왕가랑 친했어요. 왜냐면 그 위에 조상들도 영조가 왕이 됐을 때 큰 공을 세웠고 그 후손이거든요. 후손이고 김조순도 거의 정조의 충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씨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도 세력을 좀 힘을 줄이기 위해서도 새로운 세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충신인 김조순이 있었고 이 김조순의 딸을 며느리를 삼으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김조순의 딸이 순조의 와이프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결혼을 하게 돼요. 네네. 궁합보다는 정치 균형이 더 중요하다. 왕가는 늘 그랬던 것 같아. 네. 그렇게 11살에 순조 11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의 왕이 되고 세자책봉과 함께 직이 되고 그렇죠. 결혼까지 거의 한 해 같이 일어났네요. 그랬기 때문에 아직 정순왕후가 뭔가를 수렴청정을 하면서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 그런가 보다. 그렇죠. 11세면은 만약 그 결혼이 14세쯤에 일어났다 그러면은 혹시 상황이 바뀔 수도 있었는데 파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수렴청정 3년 만에 순조는 친정을 시작하게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김조순의 딸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을 거라 생각했지만 정조의 예상과 다르게 김조순은 자기의 세력을 과시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읽다 보면 김조순은 안 그랬어요. 오히려 순조가 들어와서 같이 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뺐어요. 근데 문제는 그 김조순의 아들. 김조순의 그 주위 측근들이 그렇게 세력 과시를 했던 거예요. 네. 조심했던 사람이고 그 측근들이 그래서 이방원이 측근들을 싹 정리했던 그렇기 때문에 정조도 김조순의 딸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김조순을 보고. 네. 그럴 수 있겠다. 네. 주변까지 봐야 된다. 어떻게 다 보겠어요. 맞아요. 아니 못 보겠으면 그래서 정리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그 영의정으로 있던 벽파 심한지는 친정 전에, 그러니까 순조 2년 때 사망을 했고요. 그 점점 이제 벽파들 힘도 잃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친정하기 전에. 그리고 정순왕후도 순조 5년 때 친정한 지 2년 만에 돌아가세요. 일찍 돌아가시네. 네, 그래가지고 순조가 친정을 하면서 이미 그 전에 3년 동안 수렴청정 하던 세력들이 다 세상을 떠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가 조정을 제대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래도 덕분에 5년 만에 네. 그렇죠. 자기가 뭔가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됐네요. 네. 운이 좋네. 네. 영의정은 심한지 대신에 장인어른인 김조순이 되고
했는데 벽파가 이미 대표 인물이 사라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벽파의 이제 세력들을 또 몰아내고 자신들의 세력으로 또 갈아치우죠. 어떻게 보면 정치하기는 좀 편해진. 그렇죠. 그럼 순조가 잘했어야 되는데 잘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순조는 초반에는 되게 열성적으로 척신 세력들을 물리치려고 엄청 노력을 했대요. 그리고 잘했대요. 똑똑하고 기대되는 왕이었던 거예요. 의욕적이고. 그러고 김조순이 안동 김씨거든요. 안동 김씨의 그 세력들은 반면에 더 백성들을 힘들게 한 거죠. 네. 너무 힘이 너무 세니까 힘들게 하다가 결국에는 난이 일어나요. 홍경래의 난이라고. 많이 들어봤는데. 네, 많이 들어봤어. 이때 일어난 거구나. 네. 이 시대 때는 서양 문물이 많이 유입되던 시기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분홍도 했었던 시기예요. 농기구도 발달하고 막 기술도 발달하고 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홍 평민들이 양반으로도 막 올라가고 그랬던 거예요. 원래 그 계급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때 되게 막 많이 바뀌던 시기. 족보도 사고. 네.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이 있는 사람은 이제 풍요로워진 거죠. 돈 있으면은 이제 족보 사서 양반 되고 하던 시기였어요. 벼슬도 사고. 네. 그리고 평안도도 거기도 돈 많은 상인들도 많고 그랬대요. 평안도가 지리적으로 북쪽 끝에 있다 보니까 그 중심에 그런 관심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 보급도 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지위도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돈이 많아. 그런 상황이래요. 서양이랑 유입이 더 활발하다 보니까. 그렇죠. 청나라에서 문물이 들어올 땐 배로 들어오기보다는 의주 통해서 쭉 내려오니까 그럴 수 있네요. 그러니까 조정에 관심은 못 받지만 풍요로웠던. 돈이 많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싶잖아요. 사람이 심리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만인 거야. 지방 차별이다 하면서. 갑자기 네. 그럴 수 있겠네. 그리고 과거 제도 부패도 마음에 안 들었고 맞아요. 그리고 안동 김씨의 그런 부패도 정치도. 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홍경래라는 사람이 농민 항쟁을 일으켜요. 홍경래는 몰락한 양반이래요. 평안도에 살았던. 네. 항상 이끄는 사람은 몰락한 양반 뭐 이렇게 그치, 나오죠. 중간층에 좀 똑똑한 사람. 맞아요. 몰락한 양반이라서 더 불만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기를 못하니까. 세력들에 의해서. 맞아요. 네. 그런데 부유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이 있지만 또 힘든 사람은 또 여전히 힘들고. 네, 세도 정치로 인해서. 그러니까는 그 주위의 평민들도 힘을 실어준 거죠. 힘을 실어주면서 그때 수공업이랑 광산업 자원이 풍부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크게 발달 돈이 많았던 양반들도 이렇게 후원을 해줬던 거예요. 네. 후원을 해주면서 홍경래가 그걸 등에 업고 난을 일으킨 거죠. 생각보다 되게 초라한 난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후원자들이 있었으니까. 네. 풍요로웠다. 홍경래 난은 오래가지 못했고 100일 만에 진압이 됐어요. 광군에 의해서. 하지만 조정에서는 되게 위협적이었던 항쟁이었대요.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구나. 지역에서. 네. 기득권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처음으로 농민 노동자의 자발적 참여로 일어난 항쟁이라 순조도 두려웠고 그리고 조정들도 놀랐던 거죠. 그렇죠. 이러다 진짜 세상이 뒤엎어지나 막 이러면서 조금. 그 정도로 세상이 되게 서양 문물이 유입되면서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거 하나에도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혁명이나 아니면 이런 게 일어나는 상황들이 대체로 비슷한 게 양인들, 평민들 뭐 표현은 조금 그럴 수 있지만 그 세력들 중에 경제적인 변화 상황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 근데 또 그걸 못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빚더미에 올라앉거든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혁명이나 난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뭔가 양극화가 되는 게 보이고 누구는 더 막 점점 잘 살고 맞아요. 이러면서 진짜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정말 사람을 실제로도 박탈감 이상으로 농사를 지어도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계속 빚을 낳고 이런 상황들이 되어버리니까 더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이럴 때 불평불만을 부르주아죠. 프랑스식으로 치면 부르주아들이 자기한테 오게 하지 않고 귀족을 향하게 하거든요. 이것까지 겹쳐버리는 상황이 꼭 만들어지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안동김 씨가 잘했다는 뜻은 절대 아닌데 안동김 씨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전반적인 흐름이 네. 그쪽으로 몰고 가버린 것 같아요. 저는 그 영화 재밌게 보고 그리고 시대상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게 조선 명탐정. 이게 정조시대 이야기이긴 한데 그 당시에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모습들을 되게 많이 보여주거든요. 기술이 막 발달하고 막 폭약도 막 만들어지고 재밌는 게 되게 많이 재밌죠. 네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같아요. 맞아요. 갑자기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고 뭔가 사회가 급변을 하게 되면 갈라지거든요. 그러면 불만이 더 커지고 그럴 때 이제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죠. 미국에서는 트럼프도 나타나고 뭐 이러는 거죠. 김삿갓 이야기도 있을 때 나와요. 김병 뭐죠? 이름이 김병연. 연 맞죠? 네. 가봤잖아요. 김삿갓. 네. 영월에. 네네. 아니 저 없을 때 가셨어요. 같이도 갔었어요. 네. 라이트머. 네. 그 김삿갓이 평생 하늘을 보지 않겠다고 삿갓을 쓰고 다니는 거라면서요? 네, 뭐 몰랐어요. 자기 부모를 선조를 욕하는 그 과거 시험의 문제를 너무 잘 풀어서. 네. 그래서 스스로를 내가 뭔 짓 했지? 하면서 다녔다는.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크게 혼냈다고. 너의 어떤 문제였길래? 아버지였나 할아버지였나를 였다. 그 사람이. 몰랐지. 홍경래난이 일어났을 때 그 반란군이잖아요. 정부에서 보면. 성문을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 열어주고 환대하게 대접을 한 거예요. 자기가 죽을까 봐. 그게 김삿갓의 조부였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김삿갓의 이제 윗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과거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도 되냐? 출제 의도가 명확한. 이거 갑자기 나 억울한 그때가 생각나네. 뭐요? 저 그 입사 면접 볼 때 갑자기 나한테 한국의 방송 노조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갑자기 이런 거를 할아버지. 네. 그래서 문제가 홍경래난 때 선천부사 김익순에 대해서 논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랄하게 막 비판을 막 한 거야. 그러고서는 너무 잘 본 거죠. 너무 잘 봤는데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조상을 욕되게 했다면서 막 울었대요. 흐느껴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지만 세도 정치는 계속 유지가 됐고요. 순조는 바꿔보려고 했지만 세도 정치를 이기지 못했어요. 세도 정치가 거의 왕 위에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왕은 혼자고 신하들은 같이 똘똘 뭉쳐져 있으니까 왕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정말 카리스마 있게 밀어붙이기 전에는. 그 친정을 15세 때 해서 뭐 총명하고 수완도 좋고 젊은 왕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은 나왔지만 전략적인 구상이 없었고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임금의 상이 못 됐던 거예요. 변화의 시대에. 네. 그러니까 시대가 만약에 좀 평화로운 시대였다면 아마 잘했을 수도 있는데 시대가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에 그걸 감당할 만큼의 역량은 아직 너무 어리다. 아무리 봐도. 근데 15세에 충분히 역량 발휘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거든요. 이방원이 여기였으면 했을 수 있어요. 그치. 이방원을 환생시켰어야 되는데. 지금 이방원이야. 지금이. 다 싹 성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왕권 강화시키고. 맞아. 할 걸 할 텐데 그거를 사실은 순조 같은 경우는 정조가 어느 정도 닦아놓은 상태에서 잠시 정순왕후가 이렇게 저렇게 했다 하더라도 기회가 있었는데 그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뒤에 가면 더 그런 느낌을 보여줘요. 순조가. 그렇구나. 그렇게 하는 듯 보였지만 점점
세도 정치의 그 세력들의 밀리는. 예, 안동김 씨한테 밀리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무기력해지고 이미 될 때다. 예, 벽파 식파가 그 세력이 막 변환되는 걸 다 봤잖아요. 이게 이제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래서 그냥 정치는 다 내려놓은 거지. 뭘 해도 안 똑같고 되는구나. 이거 해도 똑같고 변하는 건 없고 그 상황만 달라지는 거니까 이렇게 무기력해졌다고 합니다. 네. 그럼 빨리 내려놔야지. 거기에다가 그게 되나요? 홍경래의 난도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안동김 씨도 대하기 힘든데 농민들까지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무기력증. 아빠가 너무 똑똑했어. 그렇죠. 정조가 너무 똑똑했죠. 똑똑했죠. 그거에 비해서 또 비교도 됐을 거고 스스로. 정조가 더 오래 살았어야 되는데 뭐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잘 버텨줬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한 분은 일찍 돌아가셨어야 되고 한 분은 좀 더 사셨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세상이 그렇게. 뭐 그렇죠. 제 마음대로 되진 않고. 그 끝내는 비변사한테 중요한 정치적 판단과 결정권을 주고 본인은 그냥 한 발 물러나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비변사들은 거의 그치. 안동김 씨들이 그러니까. 다 차지했으니까 뭐 안동김 씨가 이 나라를 좌지우지 다스렸다고 하는.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맞아요. 김선균 나오는 영화였나? 거기서도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여러 군데서 안동김 씨의 세도를 너무 묘사를 물론 좀 과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순조 9년 때 아들이 탄생해요. 이분이 아까 얘기했던 박보검? 네. 효명세자래요. 효명세자는 태어난 지 3년 후에 왕세자가 책봉이 됐고요. 되게 엄친아였대요. 그래서 순조가 무기력하지만 그래도 아들을 보고서는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1살 때 결혼을 시켰고요. 그 순조가 무기력해졌잖아요. 그래서 계속 대리청정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19살 때 효명세자가 19살 때 대리청정을 시작하게 돼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했어요. 시원하고 단호하고 의욕적으로 정치를 잘 이어갔고요. 세도 정치를 타파하려는 그런 노력도 많이 하고. 그것도 보였어요. 네. 그런데 아쉽게도 3년 후에 요절을 해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던 것 같은 느낌을 줘요. 보면 순조가 15세 때부터 친정을 하는데 효명세자는 19살 때부터 사실은 아버지가 있는 상태에서 대리청정하는 건 좀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눈치 봐야 되니까. 그런데 잘했다는 거는 나이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효명세자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일찍 죽으면서 순조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더 슬퍼했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일단 아들이 죽어서 슬픈 것도 있는데 나 또 정치해야 돼? 이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순조가 약간의 희망도 봤던 것 같아.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맞아요. 대리 만족처럼. 그랬던 아들이 이제 요절을 했으니까 너무 또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해서 그 유배 갔던 정약용을 다시 숲에서 불러들일 정도로 아들이 정치를 잘했다는 건 어쨌든 순조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개입을 좀 다른 그렇죠, 왕에 그렇죠. 비해서는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돌아가셨고요. 그 이후로 효명세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을 원손으로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서 할아버지와 손자, 약간 영주와 정주처럼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근데 우리 영조랑 비교하지 맙시다. 아, 네. 영조는 대리청정시키는 건 완전히 사도를 죽이려는 거였고 순조는 내가 하기 싫은 거 네가 잘하는 것 같은데 네가 해줘라는 거였기 때문에 좀 다르다. 네네. 이방원도 있네. 이방원은 세종시켜놓고 군사하고 외교는 너 잘 못하잖아. 내가 할게. 이런 거였어서 순조는 정말 완전히 일임했던 느낌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자는 4세 때 왕세손으로 책봉이 됐고 진짜 어렸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한 거 아닌가? 순조가 너무 어린 네. 나이에. 근데 순조도 몸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다 그치, 보니까 나이가. 자기도 나이는
많진 않았어요. 그런가? 왜냐면 45세 때 승하셨거든. 근데 정조도 그 즈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 유전이군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의해서 오래 사시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조가 특이했던 케이스. 영조는 식단 관리에 자기 관리를 아주 위고비 철저히 없이도 식단 관리가 되는 놀라우신 분이셨죠. 그렇게 아들을 순조 30년에 아들 22살의 아들을 사망이 됐고 그러니까 잃었고 순조 30년 오래 했다. 순조 30년 때 22살인 효명세자를 잃었고요. 그리고 원래 아들이 한 명 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도 태어나자마자 죽었대요. 그리고 딸이 또 3명이 있었는데 아까 효명세자가 죽고 난 2년 뒤에 딸 둘도 죽었대요. 어머나 신기하네. 몇 자리가 나빴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딸이 이제 한 명 남은 거예요. 원래 2남 3녀 중에 아들 둘 죽고 딸도 둘 죽고 이제 미혼인 딸 한 명이 남았대요. 순조 30년 정도에 그게 자식들이 다 죽고 아이고. 그리고 손자 다음 왕이죠. 헌종. 헌종인 손자만 남고 다 자기 자식은 없는 거예요. 대를 이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슬플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순조라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나는 왕 중에 하나인데 읽다 보면 정말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슬퍼요. 이 사람 참 안 됐다. 그러니까. 이게 우울한 느낌이다. 맞아요. 되게 네. 우울해요. 일생이. 그래서 막보공으로 조금 밝게 좀 비춰보려고 했으나 여전히 우울하다. 그렇게 힘들게 사시다가 정치는 안동김 씨에 의해서 새정치를 이루어졌고요. 순조는 그렇게 지내다가 45세에 승하를 합니다. 네. 편안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 도리어. 아유, 이 진짜 힘든 왕관 드디어 벗는구나라는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원손이 너무 어려. 네. 또 어려. 저런. 여기서 또 이제 궁금해지는 건 누가 또 대리청정을 해서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 것이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미혼인 딸, 손자 이렇게 남았으니 당연히 다음 왕은 손자, 헌종이 되는 거죠. 네네. 헌종에 대한 추억이 있으십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헌종이요? 네, 모르시는 분한테 물어봐야 더 재밌어. 헌종이 누구죠? 지금 얘기했잖아. 순조의 아니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헌종이 누구지? 나는 그런 왕이 있었던 게 기억이 안 나네. 이런 느낌?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 나이 때 헌종이 8살이었어요. 맞아요. 헌종도 뭐 별거 한 게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서 아마 보시는 분은 적을 거예요. 관심이 없는 왕이라. 헌종 다음이 철종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철종은 어디서 꾸기님 네네 집 근처에서 모시고 강화도에서 온 분이죠. 계시던 먼 친척? 먼 친척. 아주 먼 친척 모셔온. 그거 철종은 아는데 오히려 헌종은 제 머릿속에 어떤 것도 기억이 없네요. 근데 책에도 짧게 맞아요. 나와요. 헌종 되게 짧아요. 네, 이렇게 이제 막바지를 가는 것 같아. 슬프다. 조선이 슬퍼지네. 오히려 처음이 너무 좋았어요. 되게 막 힘이 넘치고 뭔가 개혁하고 오히려 이방원이 좀 더 생동감 있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역사를 시작하든 처음에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무너지니까. 그치. 기존의 무언가 체제를 다 갈아엎어야 되니까 엄청난 에너지 있는 사람이 하지 않으면 그걸 할 맞아요. 수가 없는 거니까. 체제를 전복시킨다는 것 자체가 물론 구테타 형태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으나 또 그러면서도 그걸 뒤집을 정도의 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만한. 근데 안타까운 건 세력에 의해서 왕자들이 많이 죽어나갔잖아요. 맞아요. 그 와중에 거기도 되게 괜찮은 인물들이 있었을 건데 그치.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권력 투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권력이 무엇이건데. 근데 그렇죠. 누가 되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누가 돼도 네. 그 주변에 둘러싼 뭐 사람이나 세력이 가만두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계속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청나라의 초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게 좀 적었더라고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누르하치의 첫째 아들이 아닌 홍타이지가 9째 아들인가? 그런데 왕이 됐는데도 큰 잡음 없이 지나가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신기는 해요. 운이 좋았다. 그럴 수도 있고요. 하필이면 그때가 그랬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세종 때가 네. 좀 평화로웠던 것 같아. 그렇죠. 막 그렇게 남은 왕자들을 이렇게 시기하지 않고 괜찮았던 것 같아. 이제 이것도 생각해봐야 되는 게 그건 왕가의 얘기잖아요. 백성들은 어떠했을까? 백성들은 어느 시기가 가장 편안했을까? 항상 힘들어요. 맞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죠.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슬프다. 네. 근데 세도 정치가 시작되면서 더 슬퍼졌다. 그러네. 그렇지만 부자가 된 사람들은 또 괜찮았다. 안동김씨로 태어났었으면 그때 너무 좋았겠다. 네. 그리고 그때 상업이나 이런 쪽으로 종사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출구를 찾았던 사람들은 이 고 시대에 지금 피막골이 있는 그 근처가 엄청난 기생집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할 때 어쨌든 기회를 잡는 사람은 맞아요. 늘 있었다. 반드시 있었다.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참 그렇다. 괜찮다. 나는 그때 누구야? 어떤 왕이 갔을 때 그리스에서 내 햇볕을 가리지 마시오 했던 아, 디오게네스? 네, 디오게네스처럼 나는 살고 싶네요. 네. 그러신 걸로. 네. 네, 이렇게 해서 순조는 마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